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역사적 자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일본의 주장은 점점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우리 정부의 강한 대응으로 인해서 일본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발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석희 JTBC 사장까지 거론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1년 2월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기술했습니다. 지난 백서에서는 일본을 동반자로 표기했는데 이보다는 내려간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격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왜곡된 역사 인식,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2019년 7월 수출 규제 등 일본의 여러 조치들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자 일본은 예상보다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언론에서는 주요 뉴스로 집중 보도했고 일본인들의 관심도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정부와 언론사들은 기뻐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혐한거리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일과의 관계를 격화시킨 것은 일본이 먼저 한 행동입니다. 일본이 먼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평가절하하고 한국의 중요성을 격화시킨 듯한 표현을 등장시켰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발간한 2020 방위백서에서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년도 방위백서에 등장했던 폭넓은 협력이라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16년째 포함, 2018년 10월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우길기 계약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열린 관함식 참석 보류, 2018년 12월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의 갈등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현안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협박. 이렇듯 일본은 한국을 적대시하며 적국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일본을 너무 가깝게 생각했고 높이 평가해줬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조금 내리다 보면 일본의 영토 바로 밑에 Sea of Japan과 다케시마를 볼 수 있습니다. 다케시마를 클릭해보면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여러 나라 언어로 볼 수 있는 메뉴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유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모두 가짜 증거고 왜곡된 사실들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전용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내용을 보강해 2021년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독도 외에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에 대해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쿠릴 4개의 섬은 현재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 소속 기관인 내각감방은 영토, 주권, 대책기획조정실 명의로 독도를 포함한 이들 3개 지역의 영유권을 내세우는 영토, 주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홈페이지에 영토, 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이 만든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가 추가됐습니다. 이 사이트는 다케시마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새롭게 수집했다는 자료 57점을 시대별, 주제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설 사이트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옹호하는 일본인 전문가 칼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어릴 적부터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문제를 푸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풀어봤습니다. 다케시마는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 아래 2개에서 골라라. 일본과 한국 중 저는 한국을 클릭했습니다. 아쉽네, 한 번 더 도전이라고 나오네요. 일본인들은 어릴 적부터 완벽하게 왜곡된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입으로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실제로 군사력을 동원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독도 근해까지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넘어오면 발포하라는 명령까지 내렸고 한국의 강한 대응에 일본 해상 자위대는 물러났습니다. 작년에는 고노다로 당시 방위상의 집무실에 너무도 생뚱맞게 한반도 지도가 걸려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를 작전지역으로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유력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일본 자위대 주둔지에서 열린 행사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부대 개방 행사로 자위대의 여러 가지 장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정치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행사 시작 전 연설에서 최근 타케시마와 센카쿠 문제 등 국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지금 자위대의 역할이 더 중요한 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기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은 이후에도 일본의 구구 사상이 가득 담긴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자위대원들 앞에서 대놓고 정치인이 독도를 위해서 자위대가 중요하다는 연설을 하는 것은 독도 문제로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군은 최근 일본의 독도 침공에 대한 시나리오와 대응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독도에 대한 강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자위대는 1단계로 독도 상륙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사이버전을 통해 독도 봉쇄를 주장하고 주력부대 상륙 전에 먼저 성견부대를 독도의 동도에 침투시킵니다. 이후 2단계로 이지스함 한 척과 잠수함 2에서 4척, F-15 등 F계열 전투기들과 조기경보 통제기, 전자정보 수집기 등을 동원해 제공, 제해권을 확보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오스미급 수송함과 수송헬기인 치누크 헬기, 공기 부양정을 투입해 동도에 2개 소대를 침투시킨다는 것입니다. 보트를 이용해 별도 1개 반 소대를 서도의 주민숙소 등에 상륙시키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에 대응해 독도를 방어하는 우리 군의 F-15K 등 F계열 전투기와 이지스함, 현무 탄도미사일 등 육해공군 주력 무기들도 이 문건에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일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위대와의 전투를 상정, 한국군 이제 일본을 적국시라는 기사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이 일본을 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혐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케시마 이날 전에 다시 외치는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기사에서는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공정한 토론회의 사회자로 알려진 종합편성 채널 JTBC 사장의 손석희 씨조차 독도 문제 토론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 즉,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독도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이 벌어진 적이 없다. 상식적으로 볼 때 토론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을 다투게 하는 자리다. 본래는 독도는 한국 땅인가 일본 땅인가 같은 주제를 놓고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이 주장해야 할 것이다 라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하와이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 하와이는 누구 땅인가를 놓고 토론을 벌여야 할까요? 금은방에 보석을 노리는 도둑을 놓고 이 보석은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벌여야 할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 한국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일본과 독도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거짓 주장은 앞으로 더 강하고 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 그때 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